민주당은 윤석열이 무섭다입니다. 어제 여러분 윤석열 기자회견 보셨을 거예요. 참 이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 스타일이 다시 살아났다. 나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이럴 때 정말 심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있어서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아이돌이라든가 이렇게 남자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보통 연예인들이 60kg를 안 넘는데요, 여러분. 키는 180, 175 이러고 뭐 60kg, 뭐 65kg 넘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에 가창게요, 저는 지금. 그래서 막 하늘하늘 하잖아요. 저는 남자는 좀 남자답게 약간 머슴 스타일 막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뭔가 저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의 정말 나쁜 놈들을 그냥 탁 퇴치해주고 이런 그 어떤 보호 그런 안전감 이런 거를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볼 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요. 경찰, 검찰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나쁜 놈 잡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회의 악을 도려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가장 빨리 깨끗해지고 이 사회가 가장 빨리 악을 소탕할 때는 검찰하고 경찰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뭐 판사가 시간 끌고 뭐 정치인이 뭐 하겠어요.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경찰이 오늘 가세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참 무섭죠. 요즘의 경찰은요,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검경 수사권, 이게 정말 이렇게 검찰이 기소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고 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경찰의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을 전제로 해갖고 검찰로 넘기면은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 가운데서도 머리를 싸매고 옛날이 좋았어. 우리 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늘기도 했지만은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로 넘기면은 그냥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김부선 씨가 그랬죠. 뭐 내 이름은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강용석 변호사, 그다음에 김세희 기자가 꿋꿋하게 잘 버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저께 이 윤석열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참다 못해가지고 아우 다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이러면서 오전 회의를 하다가 김웅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냥 3시에 기자들과 내가 만나서 질의응답 다 받겠다 이렇게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 국회로 달려간 거라고 합니다. 자, 어저께 김웅기 기자회견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야비하고 비루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나만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아주 치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첫째, 어저께 김웅이요.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1년 4개월 전에 이래 기억이 없다. 그래놓고는 맨 처음에 뉴스버스하고 할 때는 자기가 술이 취했다고 해서 술 취하면은 또 취중 진담이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선거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웅의 기자회견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손준성 검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거다. 그 다음에 이 제보자 A는 공익 제보자가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싹 빠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검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 지금 대검이 김호수 총장 아래 있지 않습니까? 김호수는요, 추미애 밑에서 법무부 차관하면서 엄마 아빠 시리즈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입이 찢어지게 추미애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웃었던 사람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에서 조작의 결과, 어떻게 보면 대검에서 주물러 터트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서
윤석열이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고발 사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과 한동훈 사건이 말하자면 소장이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이게 뭐 프라이드 반, 치킨 반, 뭐 저기 양념 반도 아니고 이거는 저도 진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냐. 아예 ABC를 따지면서 여러 변호사들한테 물었더니 맞다고. 그리고 김웅의 기자회견을 보고서 제가 몇몇 이 법조인들한테 물었더니 너무 한편으로는 창피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검사였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아마도 이 잠수 탔던 기간 내내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저하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저께 이제 윤석열이 민주당한테 일가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섭냐고. 그리고 나 하나 제거하면은 정권 창출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카타르시스를 간만에 느꼈습니다. 역시 윤석열.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이런 거죠. 괜히 또 요거도 먹을까봐 나 정치 초보인데 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질까봐 이렇게 생각했던 이 윤석열이 그냥 자기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이 정치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이가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냥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공직 생활만 한 사람이다. 그리고 승진할 때 나는 검증을 다 받은 사람이다. 이게 윤석열의 자부심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막 사는 사람, 불안한 사람, 형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욕설 하는 사람, 정과 사범, 이런 사람하고 윤석열을 견주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조가 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날 겁니다. 이번에 정치적인 적폐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또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냈죠. 진짜 좋은 정치인들은 쫓아난 거예요. 김문수 지사도 저는 그 예라고 봅니다. 어제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 참 그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요새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잘 지내고 관악산 등산 열심히 한다 이러더니 참 정치 허무한 거죠. 전의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지금 하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친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갈라파고스의 귀양살이 하듯이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귀양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의 극동 빌딩이라는 데서 귀양살이 하는 거죠. 그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정말 물 한 잔밖에 없고 또 커피도 정태진 그 대변인이란 분이 그 부인께서 중앙여고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효 그 선배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대접하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온병에다 커피를 타 주셔갖고 저한테 한 잔, 또 김문수 지사는 주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마시면서 참 울컥하고 그 다음에 저나 김문수 지사나 뭐 정택진 그 대변인 또 거기 EPD 모두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진짜 쓸개와 이 담을 정말 먹으면서 우리가 와신 상담하고 있다. 이래서 오히려 참 기뻤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지사가 계신 그 스튜디오가 막 화려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좋았다면은 제가 뭐 이렇게 쓰라리고 막 이렇게 이 울컥한 마음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기운을 얻고 왔어요.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저보고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저 집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김문수 지사도 여러분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는 공직 생활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승진할 때 검증 다 받았어요. 이게 윤석열의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선수가 오늘 이제 조사한 거를 보니까, 홍준표 선수가요, 굉장히 이제, 전체적인 조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이 27%, 이게 오마이뉴스 조사입니다. 윤석열 24.2%, 오마이 조사니까. 그 다음에 홍준표 15.6%, 이낙연 13.7%. 그래서 홍준표가 3위를 했어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낙연 제꼈으니까. 이낙연이 종로에서 이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대세에는 전 지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보수 야당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걸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를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32.6%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28.8%, 유승민 9.9%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본 겁니다. 근데 홍준표의 32.6%는 어떻게 나왔냐? 민주당에서 35.9%가, 열린민주당에서 45.9%가 홍준표를 밀은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31.3%가 홍준표를 밀었어요. 근데 윤석열의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48.8%, 보수층에서 45.8%예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이 지지율에는 상당한 정도의 역선택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도 또 통계가 나왔어요. 이건 뉴프림이라는 데서 발표를 한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누굴 지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누굴 지지하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58.4%가 이재명, 이낙연 26.9%, 그냥 따따버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요 58.5%가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홍준표는 22.6%, 최재형 5.9, 유승민 4.1, 원희룡 1.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등 자리를 놓고서 유승민하고 원희룡이 각축벌이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상황이, 물론 이제 최재형 선수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뭐 경선 룰에 대해서 우리를 실망시킨 것도 있지만, 이 통계로 보면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그 다음에 유승민과 원희룡이 이 4등 티켓을 놓고서 막 싸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에서 58.6%, 그러니까 거의 60%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58.4%, 60%가 지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홍준표 선수가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우왕좌왕 이러는데, 지금 나온 이 통계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홍준표 선수 아직도 이렇게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둘이 막 치열하게 싸우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에서 홍준표 선수가 윤석열을 이긴 거는 역선택을 허용한 조사인 거예요. 보수에서 가장 너희들이 원하는 후보가 뭐냐? 그럼 여기 열린민주당, 뭐 민주당 다 들어갔을 때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겼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32.6, 윤석열이 28.8. 그러니까 한 4%로 한 3.8%를 홍준표가 이겼어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과 보수에서 지지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이 홍준표를 더블로 이깁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 경선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죠? 역선택을 허용하는 그런, 그냥 이렇게 100% 여론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상대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걸러질 거다. 그래서 최종 결선에서는 이 그냥 다 그냥 후뚜루 마뚜루 다 집어넣어갖고 민주당 뭐 대깨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대항자로 누구를 원하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정도의 안전 피는 이 확보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윤석열 스타일. 민주당이 왜 무서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윤석열이 그동안에 당을 가리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은 다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가 무섭습니까? 민주당이 움찔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사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단한 명제를 윤석열이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 뭐 캐치프레이즈나 이럴 때 윤석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민주당 딱 이러면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봅니다.